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토크의 심재호입니다. 대부분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새 아침이나 새 학기에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5월 30일부터 자신의 업무를 시작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된 제21대 국회의원들인데요. 제21대 국회는 오는 5월 30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간 국민이 준 권한을 국민들 대리에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행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안산, 시흥, 광명 지역의 제21대 국회의원을 초대해 우리 유권자와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초대 손님은 안산시 상록구 을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입니다. 네, 이 자리에는 안산 상록을 선거구의 김철민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철민입니다. 네. 선거 기간 동안 목도 많이 쉬시고 힘들으셨을 텐데 참 어떻게 그 선거 기간 중에 많이 힘들으셨죠? 예, 먼저 이거 코로나19의 그 엄중한 국면 속에서 또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는 그런 좀 이중한 시기에서 21대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권자들께서 특히 우리 상록을의 유권자들께서 차분하게 그 선거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정책 선거로 일관한 저를 또 상대방은 또 인신공격으로 선거 내내 일관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책 선거로 일관한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를 지지해 주신 것은 아마 제가 여러 가지 무슨 상대 후보에 비해서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아마도 21대 국회를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저를 선택해 주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들고 있고 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반드시 그 여기 담아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잊지 않고 우리 국회 의정 활동에 꼭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우리 아까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선거운동 기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직접 만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우리 유권자들과 그러므로 더 많은 고생, 더 많은 힘이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 의정 활동의 가장 기본은 유권자, 주민들을 직접 대면해서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입법을 통해서 또는 정책을 통해서 또는 때로는 예산을 통해서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 의정 활동의 기본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만족시켜주는 선거 활동도 마찬가지로 선거 기간 내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가면서 다음 21대 국회에 가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선거 운동이 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 온라인이라든지 또 카드 뉴스를 통해 가지고 또 홍보를 선거운동 했는데 그런 점에서 많은 유권자들께서 좀 저에게 좀 지지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거가 좀 정책 선거로 일관되어야 되는데 꼭 당락을 위한 그런 선거 또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선거운동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선거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앞으로 조금 지향돼야 될 선거 문화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가 저에 대해서 이런 인신공격 또 요즘 말은 네거티브 선거를 했지만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정책 선거를 일관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오히려 유권자들이 높게 평가를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거 기간 중에 여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고 참 이게 민주주의에서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는 축제보다도 죽기 아니면 살기다라는 굉장히 치열한 전투 성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선거운동이 아니었나 싶어요. 국회에
이제 곧 21대 국회에 들어가셔서 난 이렇게 하겠다는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20대 국회에 들어가서 느낀 것은 제가 생각했던 국회의 모습과 정말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 국회가 정당의 논리, 또 진영의 논리로 인해서 국민들이 민심은 전혀 관심이 없고 진영의 이익만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결국은 뭐 식물국회가 되었다. 또 폭력을 일삼는 동물국회가 되었다라는 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마 역대 국회 중에서 법안 통과율이 가장 낮은 회기가 20대 국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제도로 만들어서 반드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좀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문제, 또 국가 현안 문제를 법을 통해서 또 정책을 통해서 또는 예산을 통해서 좀 실현시키고 싶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고 또 국회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뤄내지 못했었는데 21대 국회에는 들어가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아마 약 300명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제 20대와는 판약의 다른 그런 모습으로 좀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의 소망이고 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에 대한 여자 공약 얘기 좀 해볼게요. 지난 20대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최악의 스스로 먼저 평가를 하셨는데 최악의 국회였다고. 그래도 20대 국회 당시에 내가 지킨 공약 중 나 이제 참 이건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안산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도시, 또 외지에 계신 분들이 안산에 이주해 와서 안 산다 하면서 결국 살게 되는 동네가 안산이 아닙니까? 그만큼 안산이 여러 가지 정주 조건이 좋은 동네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근 도시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구가 외지로 빠져나가고 또 도시가 약간은 조금 슬럼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교통복지입니다. 특히 서울과 안산 간의 그 거리, 예를 들어 안산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 노선 문제, 또 기타 등등 문제였는데 이번에 신안산선이 약 20년 만에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광역교통망이기 때문에 아마 안산 중앙역에서 여의도까지 20분, 25분 만에 도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안산선이 아마 완공이 되면 아마 수도권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안산이 이제 제2의 부흥기를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착공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신안산선이 늦게나마 착공을 하였고 좀 진행이 되는 것은 역시 안산 시민들의 열망이 있었다. 안산 시민들이 신안산선이 조기에 착공되고 완공이 되어야만이 안산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도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안산 시민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신안산선이 드디어 착공을 하게 되었고 그 시민들이 그 여러 가지 여망을 제가 좀 담아내는데 작게나마 역할한 것이 제일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안산선은 그야말로 안산의 격을 높이는 참 하나의 기반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지난 20대 국회 말고 21대 국회에 출마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공약을 만들어 내셨죠. 그 많은 공약 가운데 참 이건 정말 중요한 공약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안산선이 착공이 되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착공은 착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가 기관 사업들을 보면은 예정보다 뭐 훨씬 기간이 뭐 2배, 3배 걸려서 완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2배, 3배 걸렸지만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은 사업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달라겠죠. 착공이 되었지만 제 임기 내에 21대 임기 내에 반드시 신안산선이 반드시
준공이 되어서 이게 언제 개통 예정이죠? 2024년도 2024년. 2024년이니까 반드시 좀 준공이 되어서 시민들이 그 열망에 답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할 역할이고 그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근데 목감역과 안산역 사이가 지금 6.5km입니다. 광역교통망인데 실은 신안산선이 들어오면 이래가지고 저희 지역 주민들 예를 들어서 월피동이라든지 부곡동, 안산동 주민들은 신안산선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누차에 걸쳐서 중간에 역사를 만들자고 주장을 하였고 그것을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아내는데 그 즈음에 장상 3기 신도시가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근데 며칠 전에도 그 시행사 대표 LH 또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간부와 말씀드리는데 장상 3기 신도시는 어쩌면 제가 이게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국토교통위에 있었던 저 김철민이 국토부를 설득시키고 때로는 또 욱박질러서 만들어낸 좀 작품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결정에 가장 큰 도움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LH의 입장만 대변하면 안 되고 이것을 가능하면 안산시의 입장 그리고 그 지역에 입주해서 살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 그런 도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두차 말씀드렸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근데 장상 신도시가 가능한 상업용지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업용지를 많이 만들면 수익이 높아진다. 그렇겠죠. 저는 근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해왔던 그 신도시 상업용지의 비율을 약 반절 정도로 줄여서 오히려 그 지역 입주한 입주민들이 오히려 그 지역 상권보다 외지의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외지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도시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고 그것이 점차 받아들여지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토지 이용 계획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끝까지 좀 제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많이 줄이고 그러면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그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예. 또 안산 지역의 또 문제라 하면 뭐 물론 교통 문제도 중요하지만 주차 문제 또 이게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민선옥 안산시장과 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중교통 문제. 대중교통의 노선을 좀 다양하게 해서 좀 뭐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지 못하면 자동차를 갖고 다녀야 되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일반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인데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장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쫙 있어가지고 순번에 따라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알다시피 뭐 안산시 예산이 수천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 가지고서 효율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이게 주차장에만 또 신경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제가 이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와서 20대 국회에도 제가 지금 월피동, 2동, 1동 몇 군데 지금 제가 노예 주차장 만들고 있고 이런 것을 법으로 좀 제도를 바꿔야겠다 싶어가지고 안산시청에서 국회 그리고 국토부 모여가지고 제가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주차 정책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입법과 정책을 마련해 달라가지고 요청을 했고 또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좀 그걸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21대에 다른 건 모르겠죠. 이런 제가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있지만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우리 지역 또는 옆에 지역구도 이렇게 많은 노예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안산 시민들의 삶의 질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 꾸준하게 좀 역점적으로 진행을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중교통 문제, 주차장 문제 또 이와 관련돼서 안산 지역에 부족한 것이 이 예술, 문화 이런 우리 그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상지구 개발을 하면서 장상지구를 지금 그 많은 그 LH 또는 그 도시 계획을 하시는 분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장상지구를 좀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 문화 예술이 함께하는 도시로 좀 설계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점도 굉장히 역점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안산 지역의 문제점은 무엇이죠?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지자체의 경쟁력입니다. 타 도시와 경쟁해서 우리 도시가 조금 우월적으로 앞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기본이 되는 것이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 안산시가 아다시피 산업도시로 발전해 있고 네. 또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로 출발하였지만 안산의 가장 근간인 반원시와 공업단지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전에 인가공업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뭐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그런 수가공 인가공업체로 주로 구성되었는데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네, AI가 다 하고. 전산화, 자동화 이것 때문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300명이 필요했던 공장의 유중감은 5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전부 기계와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것도 50명 중에서도 내국인의 비율보다는 또 외국인의 비율이 많습니다. 그만큼 안산시가 자족도시로서 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생산성 위주의 자족도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안산시 자체가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고 특히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예산 중에서도 가능하면 이렇게 생활 SOC에 대한 사업보다는 가능하면 좀 젊은 층들을 유입할 수 있는 또는 신혼부부들 유입할 수 있는 그들에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책임자 윤화섭 시장께도 눈에 좀 부탁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력 목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GTX C 노선을 좀 우리가 안산 연결시켜야만 이것도 인구 유입을 위한 작전이겠죠. 교통복지 가장 중요한 교통복지를 이루는데 크나큰 도움되고 있고 또 반월시와 산업단지를 지금 국내 1호의 스마트 산업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보니까 지금 국비가 5,600억 등 사업비가 약 총 1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되고 완공되어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원시와 공업단지도 구조가 조금 바뀌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안산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구도 늘 것이고 조건이 되지 않을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질문 못 드린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죠. 예, 하여튼 선거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불편을 들어서 죄송스럽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특히 저희 안산시는 코로나19의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처음엔 시작되었지만 전국에서 가장 코로나19로 안전지역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안산시를 이끌고 계시는 윤화섭 시장이라든지 많은 공직자들의 노력과 또 시민의식이 합해져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좀 빠져나와서 안산시가 좀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서 지역 경제가 좀 활발해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입법과 또 예산과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약속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 약속 지킬 때마다 방송에 출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 당선자 그리고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지금 국민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이 초심 변치 않고 4년을 꼭 지켜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세상 이런 안산시를 만들어주길 바라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